우리 방금 전에 통화 나눴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50대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허리가 굽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협착증이 있거나 이러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리가 이게 굽히면 좀 편해지는 걸 느끼시다 보니까는요, 이제 계속 굽힌 자세를 유지하시는 경향이 있으실 수도 있고, 편해서. 아니면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이제 척추뼈 이제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생기게 되면 보통 척추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모양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 부위에 생기다 보면은 결국은 척추뼈가 점점 모양이 변화가 돼서 이제 앞쪽으로 구부정해지실 수밖에 없고요. 함께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허리 등 뒤쪽에 이제 신전근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허리랑 등을 펴주는 근육이 많이 줄어들면 이제 그 근육이 빠져서 허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굽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런 다각도로 여러 방면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6년생 올해 80입니다. 네, 80대시셨고요. 지금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허리 쪽인가요? 허리 쪽도 그렇고 무릎 쪽도 그래가지고 내려와라고 분명히 그거를 못 해가지고 이제 허리 쪽으로 무릎 쪽으로 여기저기 병원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허리 쪽에 가면은 또 어느 한 군데는 수술을 해라 이러는데 다른 대학병원급에는 또 가니까 허리가 문제 아니라고 무릎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혼동이 오실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머님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하신 거죠? 예. 네, 무릎도 이제 MRI나 이런 검사 해보셨을 텐데 무릎에도 관절염이 좀 심하다고 말씀 들으셨어요? 무릎 MRI 해본 거는 좀 기간이 조금 오래됐고 허리 MRI는 2024년도에 작년에 찍으셨어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나요? 예. 그런데 어머니 협착증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진단받고 약물 치료도 하시고 주사 치료도 받아보셨나요? 그냥 약물 치료만 하다가 이제 2월 달에 주사 치료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받으셨어요? 예. 어머니 주사 치료 받고 나니까 좀 효과가 있으시던가요? 완전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편해진 거죠. 약간 많아지셨어요, 어머니? 예. 다시 주사 치료 또 이제 받을 계획은 혹시 그 병원에서 따로 잡지는 않으셨어요? 그 주사준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수술하자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 협착증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없으면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상에 뭐 워낙 협착증이 심하시니까 처음부터 수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일단 주사 한번 맞으시고 좀 완화가 되셨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주사 치료를 좀 반복적으로 조금 더 받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이제 한 번 맞고 좋아지신 건데 두 번, 세 번 맞을수록 더 좋아지시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조금 더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허리가 아픈 지가 좀 해수로는 몇십 년 되었거든요. 네네네. 조금씩 아파도 뭐 그 상황이 심할 때마다 조금씩 치료를 하고 대학병원급을 한 5군데 서울에서 가봤는데도 수술은 이제 근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수술은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pin을 못 박아서 수술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버티고 나왔는데 그러셨어요, 어머니? 예, 그런데 어느 이제 동네 병원에 좀 잘한다 해서 이번에 아파서 가니까는 처음에는 시술을 하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아파서 그냥 왔으니까 날로 잡아오겠다 하고 가니까는 수술을 크게 하자고 이래가지고 또 갑자기 수술로 바뀌셨어요. 아마도 협착증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시술보다는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진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고령이신 분들 큰 수술하는 게 좀 부담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내시경으로 이제 신경이 좁아진 통로만 넓혀주는 양방향 내시경술을 대안으로 이제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을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어머니 그래서 그 고령이시라 하더라도 이제 뭐 다른 신체 상태만 건강하시다 그러시면은 사실은 뭐 더 큰 수술, 나사모 수술도 우리 대학병원 선생님께서 못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도 어머니 혹시 다른 지병은 없으셨어요? 예. 다른 지병은 없으시고 그러시면은 고령이시라 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머님 신체 상태만 괜찮다 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수술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너무 그 지금부터 좌절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주사 치료는 조금만 더 받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수술하자는 얘기를 듣고 또 정기적으로 다니는 대학병원에 갔었거든요. 네네네. 갔더만은 허리는 손대지 마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릎이 많이 부어가 있으니까 무릎 치료를 그러셨어요. 네. 예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무릎 쪽으로 또 그거를 연결을 해줘서 무릎 쪽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이번 14일 날 MRI 찍어가지고 25일 날 결과를 또 다시 보자고. 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무릎이 많이 부어 있으세요? 무릎이 허벅지 뒤쪽에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발가락 끝까지 너무 많이 부서가지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줌을 크게 쉬도 아플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4, 50일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고 병원에 다니면서 해가 지금은 이제 붓기도 거의 빠지고 통증도 약간은 있어도 좀 많이 변해졌는데 통증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은 무릎 오금 안쪽으로 무릎 안쪽으로가 통증이 있으면서 지금 다리를 접고 패는 게 그러면 어머니 말씀 대학병원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협착증이나 무릎 관절염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아프신 게 협착증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무릎 관절의 자체가 붓고 관절이 움직일 때 특히 관절 부위가 많이 아플 때는 거기 관절염이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요. 어머니 지금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나서 왜냐면 허리 치료하시고 이제 걷고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무릎이 안 좋으면 또 재활 치료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 경우는 관절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 경과 봐서 허리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잘 하고 계시니까 그 계획대로 검사랑 치료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무릎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거 잘한 것 같고요. 일단 주변을 찾아보시면 무릎과 허리를 같이 보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니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9이요. 60대 후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척추 전문하는데요. 네. 척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네네. 네, 찍었더니 4, 5번은 협착증 나오고 또 위에는 척추 유압술인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 예, 근데 제가 1년 반 전에 뇌 수술을 했어요. 뇌 동맥류요. 동맥류 수술 하셨어요, 어머니? 네. 네. 그랬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1년 반 됐으니까 3년 정도는 지나야 되고 의사 선생님은 3년이고 수술 담당자분은 그래도 안전한 게 5년 정도 지나서 하는 게 안전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왔는데 그거 이제 MRI 찍은 거를 갖고 동네 의원을 가서 이제 신경외과를 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 기간 동안 너무 이제 힘드니까 제가 이제 그 뼈주사라는 거 있죠. 네네. 예, 그거를 한 번도 안 맞고 내가 그냥 고통을 그냥 이겨내고 있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엊그저께 그걸 가서 이제 며칠 안 됐어요. 네, 주사를 맞으셨고 어머니 통증이 좀 좋아지셨어요? 조금요. 조금 좋아지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3번을 이제 더 아프면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고 네네. 조금 괜찮으면 2주에 띄어서 2주에 해서
이제 학대에서 이제 한 번 맞았으니까 두 번만 더 이렇게 맞으라고 이제 그래서 네네. 하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다른 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수술을 못 하잖아요. 네네. 예, 못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 뇌동맥류를 갖다가 이거 지금 검사 척추 검사한 거는 이제 중병원이고 네. 뇌동맥은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 신선 그쵸. 세브란스에서 이제 검사를 했잖아. 거기서 수술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년 반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여기 척추 검사 한 대 말고 네네. 제가 머리 검사했던데 네. 거기는 이제 중환자실도 있고 대학병원이니까 네네. 제가 이제 안전한 것 같은 마음에 네네. 네, 거기서 수술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여기 어느 병원에서 하시는 게 낫냐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어머님? 예, 예. 어머니 뇌동맥류가 그때 네. 이제 머리를 열고 하는 개두술을 하셨어요, 어머니? 네, 네. 개두술 하시고 혹시 동맥류가 수술하지 않은 부위에 또 동맥류가 좀 남았다고 들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없어요. 두 개. 동맥류는 없어지셨어요? 예, 두 개 다 피는 들어갔죠. 그래서 어머니 이제 뇌동맥류를 한번 수술하시고 나서 그게 이제 완전히 뇌동맥류가 없어지신 상황이고 남아있는 뇌동맥류가 없다 그러시면 사실은 이제 뇌동맥류랑 관련된 뇌출혈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머님 지금 1년 반 지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어머니 혈관 촬영 같은 거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아, 저기 3년 있다가 오라서 내년에 가요. 네. 그래서 거기 혈관 촬영에서 남아있는 뇌동맥류는 없다 그러시면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서 굳이 꼭 수술 받았던 그 대학병원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으십니다. 만약에 뇌동맥류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면 어디든 어머님 이제 마음에 드시는 병원에서 네. 치료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한 가지만 짧게. 네네. 왜냐면 여기는 척추병원이 중병원이니까 네. 응급실이고 뭐고 이제 없으니까 네. 위에 핀이 2개 들어가고 네. 밑에는 이제 풍선, 네. 확장술. 풍선이 이제 이렇게 넓혀지게 이제 풍선 들어간대요. 네네. 척추병원으로.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믿음이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이제 일단 이 사람들도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갖고 와야 이제 한다고 수술을 네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중병원이라도 척추 담당하는 여기서 하는 게 더 그냥 나요? 네, 아까 같은 질문이신 네네네.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네. 수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동맥류 문제만 없는 게 확실하면 네. 어디서든 받으실 수가 있어서 어머니가 받고자 하는 중병원이라고 하시는 데는 제가 정확하게 네, 알지는 못하지만 네. 언제 척추 전문가가 하시면 어디라든 어머니 마음이 내키시는 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겠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뇌수술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오늘 전화를 정말 잘 주신 것 같은 게 권지웅 원장님께서 신경외과 전문의세요. 그래서 이 뇌동맥류와 관련해서도 자신 있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뇌동맥류에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하다면요.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시든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조금씩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활동량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 겪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은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합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조기에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